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별 입시 결과 안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평균 등급만 나와 있네요. 평균 등급 2등급 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 보시면 평균 등급이 이렇습니다. 네, 약간 평균. 근데 편차는 있네요. 그러니까 최저랑 최고가 있는데 편차는 좀 있다. 근데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고 친구들이 아닌 등급 낮은 친구들이 와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숫자에 너무 현혹돼서 하시면 안 되고, 네, 합격한 평균대를 보시고선 지원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일단 제가 아주대학교를 이제 지금 켜서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인하대학교와 함께 논술 전형이 있는, 인문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라서 이제 켜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쪽 부분, 이게 아래로 이제 있는 부분이 논술 점수가 되겠습니다. 너무 그랬네요, 세표를. 논술 점수. 여기가 평균, 내신 등급급 평균. 여기가 최저, 여기가 최고. 내신 등급이고, 이게 논술 점수고. 이게 70% 등급 컷 합격한 학생들의, 네, 그렇습니다. 논술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경쟁률이 좀 높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쟁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특히나 더 문과 경쟁률이 이제 좀 더 높아 보이는 이유는 어, 다른 일반 종합대학보다 학과가 적어서 좀 더 오밀조밀하게 학생들이 뭐 두 개, 세 개 학교로 나눠질 경쟁률이 모여서 좀 더 이런 그 높은 경쟁률을 띠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00점 만점에 이제 뭐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수학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선 논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보는 것은 다 문과 계열 친구들의 인문 논술을 보는 거니까요. 보시면 100점 만점에 80 중후반대면은 합격 가능하고, 네,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이 최저가 5, 6, 7, 4 이렇게 있고 최고가 3. 네, 그러면 아주대학교 인문논술도 마찬가지로 4, 5등급 친구들이 도전을 해봄직한, 네, 논술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주대학교 논술 문제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야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내신 등급이 지금 보시면 5, 6등급, 뭐 평균 우리 4로 합시다. 4등급의 친구들이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논술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고3 이전에 논술학원 다니면서 준비했을 친구들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네, 내신 등급 4, 3, 이 친구들은 뭐 내신 준비를 아예 안 하거나 학원을 안 다니거나 하면서 준비했을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 성적을 받기 위한 학원을 다니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별도로 논술 준비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내신 문제, 논술 문제를 별도로 논술 과목이 있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즌부터 수능 때까지, 여기 아주대가 12월 1일이었나 12월 2일이었나 날짜가 논술 시험 보는 날짜가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부터 논술이라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내가 대학을 도전해 볼 수 있겠네, 아주대를 써볼 수 있겠네,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되면 여름방학 때 잠시 다니고, 네, 3학년 2학기 때 수능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학생들, 이렇게 갈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출발점은 다 이 등급대 친구들은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주변의 모습들을 봤을 때
내신 등급이 4, 5등급인데 난 논술 대비하기 위해서 논술학원 다니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네,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내신 학원에 다녀서도 4등급을 힘겹게 맞고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더 집중을 하면서 내신 4, 더 혹시라도 가능성이 높이게 3을 바란다? 이거는 네,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책을 많이 안 읽었고 글을 많이 안 써봤고 논술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네, 약수령 용술이나 인문 논술이나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논술이라는 그 유형에 대해서 준비하는 출발점은 똑같기 때문에 네, 인문 논술로 인하대와 아주대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난 논술 전형으로 2개 혹은 3개 학교를 도전해보고 3개까지는 좀 무리지만 네, 인하대 아주대를 도전해보고 싶다 한다라고 하면은 네, 희망하는 학과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대도 고려를 해서 인하대와 같이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입시 결과가 이런데 올해도 뽑는지는 봐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뽑는지 보려면 모집 요강을 보면은 논술 뽑습니다. 네, 논술로 178명을 뽑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20%고 네, 수능력 최적 기준은 없습니다. 의학과 약학과는 제외이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80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대신에 아주대는 그 뭐 화법, 작문, 언어와 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배우는 교과 내용들 인문계열 교과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통해서 이제 지문들을 풀어본다면 네, 비문학 작품들 다양한 지문들 주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 전체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지문을 네, 다양한 지문들을 접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 문학 저는 문학을 학생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비문학과 연결지어서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학 작품 해석이 뭐 너무 어렵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인문 논술에서 보이는 지문 해석, 지문 보고하는 풀이 방식, 접근 방식 기본적으로 요약하고 이 지문을 통해서 가지문을 통해서 나의 지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지문의 의견을 가지고 다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논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영어 지문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글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있다. 읽고 이해하고 풀면 된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약형 문제가 있고 비교 대조형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통합형이라는 건 뭐 2개의 지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네, 하는 형태의 이런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각 지문마다 얘가 어떤 주제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글의 의도 작가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문을 읽고 요약하는 게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요약을 해야 중심 문장을 찾아야 이 지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얘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 논술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는 EBS 교재 지문 해석부터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학원을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면 EBS에도 논술 준비하는 자료들이 다 올라온다. EBS 선생님들께서 다 올려주시고 네, 해설도 다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마음만 먹는다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여기 EBS 사이트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이 작성하는 답안들도 보고 어떤 식으로 그 자료들을 만들어 제공해 주시는지도 보고 다른 학교 지문들은 어떤지 보면서 논술을 경험을 해보시는 여름방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비가 내리는 밤인데
습하지 않게, 습해서 몸 지치지 않게, 지쳐서 공부를 못하면 안 되니까 쾌적한 환경 잘 유지하시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여름방학도 알차고 뜨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